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프로그램 언어 자바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자바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배열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이다라고 하면 연속된 공간에 나열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 반 학생들에 대한 점수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면 30개의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힘드니까 배열명을 이제 하나 주고 배열명을 주고 여기다가 이제 몇 번째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좀 더 편리한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배열을 선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흔한 방법은 ing 하고 나서 배열명을 쓰고 나서 자, 이렇게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도 돼요. 또 이제 문자인 경우도 이제 스트링으로 선언할 수가 있고요. 스트링 하고 나서 이제 배열명을 주는 거고 배열 속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int로 선언한 경우, 이거는 문자열로 선언한 경우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int 정수가 들어오는 배열이죠. 이때 a는 배열명이 되는 거죠. 그럼 a라는 배열명에는 지금 안에가 이제 데이터가 3개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3개의 칸이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88이 들어오고 77이 들어오고 99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명칭을 할 때는 첨자가 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a의 0, a의 1, a의 2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해 주세요. 프린트 ln 출력해 주세요. 그랬어요. a의 0번째를 출력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화면에 a의 0번째니까 88이 되겠죠. 그 다음 A1 출력하세요. 77이 되겠죠. A의 2 출력하세요. 92가 되겠죠. 프린트 ln이니까 이제 하나 출력하고 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장을 보면 i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i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이제 s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초기치를 지금 0을 줬습니다. i는 0부터 i는 2 이하일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sum에다가 누적시켜라 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i가 0부터 출발을 하고 조건에 만족하니까 a의 0번째 값을 sum에다가 누적시켜요. a 0번째 88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8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i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켜요. 네, 조건에 만족하죠. 그럼 a의 첫 번째 방을 sum에다 누적시키는 거죠. 88이 들어와 있는데 a의 1, 77이 들어와 있군요. 77 누적시킵니다. 또 i를 이제 또 하나 또 증가시키는 거죠. 2가 돼요.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a 2번을 sum에다가 누적시키세요. sum이 지금 여기까지 더해져 있고 a2 99가 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i를 증가시키니까 3이 됐어요. 네, 3은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화면에 총점은 총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옆에다가 이거를 덧셈한 결과 264가 되군요. 그래서 화면에는 지금 이런 게 찍히게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또 배열에서 이제 우리가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값의 목록은 없지만 미리 그냥 방만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int 하고 나서 a는 new 하고 나서 int 30 이렇게 하면 A라는 배열로서 int 타입으로 30개의 방이 미리 마련이 되고 기본값으로는 이제 모두 0이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스트링이다 그러면 이제 모두 null로 초기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쓰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A의 0번에다가 88을 넣겠다. A의 1에다가 77을 넣겠다. 이런 게 이제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죠. A의 2에다가 66을 넣겠다. 이런 게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배열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 이제 렌스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배열의 길이다, 즉 배열 속에 들어있는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int 하고 나서 a는 10, 20, 30이 들어왔어요. 몇 개인가요? 3개죠. 네, 그래서 int하고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거는 뭐를 기억하냐? a의 길이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럼 num에 기억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3이 되겠죠.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nt 하고 나서 a라는 배열에 88, 77, 99가 됐어요. 그래서 0번, 1번, 2번을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에 0번이 88, 그 다음에 77, 99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거다 그죠. i는 a라는 배열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a의 길이가 몇이죠? 네, 3이 되는 거죠. 3. 네. 그래서 3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i가 뭐부터 출발하죠? 0부터. 네. 그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지금 초기치가 0이었어요. 그래서 a에 0을 넣으세요. a0이 뭐죠? 88을 누적시키는 거죠. 자, 올라와서 a가 이제 1이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죠? a에 1을 넣으세요. 그럼 88이 있는 데서 77이 더해지겠죠? 네, 다시 올라가서 i가 2가 됐어요. 네, 조건에 만족해요. 88 더하기 77을 저장하고 거기다가 99를 넣으세요. 라는 거죠. 이제 i가 3이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제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화면에는 총점 sum을 출력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sum. 그래서 화면에 총점 표시되고 이걸 다 더하면 264고 또 배열의 길이라는 글자도 출력을 해주고 a.length, a 배열의 개수 몇 개예요? 3. 그래서 3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네, 자바는 모든 게 다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클래스 이름은 첫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하고요. 2개의 단어가 이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혼합된 이름을 사용하면 각 단어의 머리글을 이제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잡을 때 첫 글자는 이제 대문자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이제 관례가 되는 것이고요. 멤버, 네, 멤버 이런 식으로 첫 글자 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퍼블릭 하고 나서 클래스 하고 나서 자,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객체를 생성하는 new 연산자가 있습니다. new 연산자.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클래스로부터 특정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이제 public class 카 그랬습니다. 카라는 클래스를 지금부터 생성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 카라는 클래스는 뭐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스트링, 컴퍼니 해가지고 나가라 자동차로 이루어졌고 모델은 투싼으로 이루어졌고 컬러는 검정으로 이루어졌어요. 라는 거고 그다음에 맥스 스피드 300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스피드라는 이제 변수는 쓸 건데 이거는 정수 형태로 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클래스 익제민 3하고 메인이 들어왔어요. new car 그랬습니다. new car. 네, 카라는 객체를 C로 이제 여기서는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카에 해당되는 것을 C로 불러주면 돼요. C.company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카에서 컴퍼니에 뭐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나가라 자동차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에 회사라는 게 표시가 되고 그 옆에다가 이제 나가라 자동차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 그죠.
시점 모델, 카의 모델의 내용이 뭐였어요? 투싼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자동차 명이라고 표시가 되고 투싼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색상하고 C 컬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에서 컬러가 뭐였어요? 검정이었어요. 그래서 색상하고 나서 검정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최고 속도군요. 최고 속도하고 나서 맥스 스피드가 뭐였어요? 네, 300이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속도가 뭐였어요? 네, 0이었나요? 네, 0 이렇게요. 그리고 현재 속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 스피드는 80, 그래서 80이라는 것을 카의 스피드에다 줬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스피드를 표시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정 속도라고 써지고, 네, 거기에 스피드가 가지고 있는 거 80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제 이 문장을 여러분이 이제 눈여겨 봐주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해 줘야 될 게 오버로딩이다, 오버라이딩이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오버로딩이다라고 한다면, 이름이 같아요. 여러 번 선언하는데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름이 동일한데, 안에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에 대한 타입이 달라요. 정수형, 실수형 이러듯이 타입이 다르고 또 매개 변수에 대한 개수가 달라요. 이렇게요. 그래서 오버로딩이다 하면 여러분이 이름은 동일한데 매개 변수에 대한 타입, 매개 변수에 대한 개수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same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정수라는 이제 매개 변수를 가진다라는 건데 여기도 이름이 똑같죠. 그런데 얘는 이제 문자열에 대한 매개 변수를 갖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익제민 플러스 익제민을 이제 EX로 지금 선언을 개체 생성을 한 거죠. 앞에서 익제민에서 지금 same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same을 부르는데 하나는 int a로 선언한 거였고 그 다음에 same에서 하나는 string a로 선언한 거였죠. 그러면 이제 same 2를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매개가 뭐예요? 정수죠. 네, 정수니까 어때요? 여기를 갖다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를 출력하자? A 값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한 거죠. A가 뭐죠? 1이죠. 그럼 화면에 1이 표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호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문자 열을 가지고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same에서 문자로 선언된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죠? A를 출력하세요 되어 있죠. A가 뭐죠? 화이팅이죠. 그래서 화면에 화이팅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은 같은데 호출하는 이름은 같은데 안에 있는 매개 변수에 대한 개수 또는 타입 이런 게 다를 때 우리는 이거를 오버로딩이다 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더블 에어리어, 더블 A 그랬습니다. 에어리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실수형 매개 변수로 받아들여서 A 곱하기 A를 리턴하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거죠. 자, 에어리어인데 이제 이런 매개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한 결과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메인에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익제민 36을 이제 우리는 C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C. 네. 그래서 C.에어리어 3 그랬어요. 매개 변수가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A 곱하기 A를 한 3 곱하기 3을 한 결과가 여기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 에어리어를 호출했는데 매개 변수가 지금 두 개예요. 두 개인 것은 어때요? 더블 A, 더블 B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에어리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더블 A고 그다음에 똑같은 에어리어인데 하나는 A, 그다음에 더블 B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하나가 붙었으니까 여기를 갖다 오는 거고 얘는 매개 변수가 두 개 붙었으니까 여기를 갖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4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리저트 1에다가 넣으세요. 리저트 2에다 넣으세요. 그래서 얘는 9가 될 것이고 얘는 12가 되겠군요. 그래서 화면에 9하고 이제 12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군요. 라는 거예요. 이런 기법이 자바에서 무슨 기법이다? 오버로딩의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쓰는 방식은 뭐냐면 클래스 쓰고 나서 자식 클래스에 대한 이름을 쓰고 자 부모 클래스를 가져오겠다 expense 쓰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쓰면 돼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 있던 이제 모든 내용을 자식 클래스에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상속에 관련된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보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술해서 보고 있습니다. 클래스 페어런츠 이렇게 써 있고요. 클래스 차일드 이렇게 있어요. 자, 페어런츠에는 그리트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차일드는요, 페어런츠로부터 이제 이렇게 모두 상속을 받겠다, expense를 썼죠. 그리고 나서 그리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페어런트는 여기서 P로 하겠다, child는 C로 하겠다라고 이제 객체성성이 나오죠. 그래서 P.greet예요. 그럼 P가 뭐죠? 페어런트에 가서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화면에 뭐가 출력되는 거예요? 네, 부모 클래스입니다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겠고, C.greet입니다. 네, C가 child니까 child 찾아가면 자식 클래스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화면에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부분, 이런 이 의미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상속을 하겠다. 이게 이제 상속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이제 문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정의를 하겠다. 재정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버라이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동일한 메서드를 이제 다시 정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페어런츠라는 클래스를 이제 이렇게 그리트로 선언을 했어요. 자, 이게 뭔가요? child2 클래스인데 페어런츠로부터 상속을 모두 갖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리트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트를 다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원래 그리트가 뭐였어요? 부모 클래스입니다. 라는 걸 정의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리트란 이름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제 한 번 더 선언을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보면은 이제 new child 2를 C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C에 있는 그리트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C가 바로 뭔가요?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C 그리트에서는 재정의된 클래스입니다. 이제 이게 표시가 되겠죠. 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름을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그럼 그리트를 상속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 바로 오버라이딩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에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가 문제집에서 또 있으니까 그때 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은 이 언어를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바에 대한 강의였습니다.